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 속에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했던 2조 8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회계 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악재가 언제까지 반영되게 될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의혹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리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이제 결정이 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저희가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시차가 생각보다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장 악재가 아닐 수는 없겠죠. 악재가 맞겠죠. 당장 악재가 맞다는 점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냐라고 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볼 것이 더 많다라는 점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겠지만은 원자력과 관련해서 가장 국내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원전에 대해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원전의 확장 기조가 이제 펼쳐짐에 따라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관련된 본업 사업들이 이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고 그 부분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원전에 맞는 수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수급을 끌어당기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슈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적인 이슈가 맞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원전이라는 것이 뭐에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AI가 질문 하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생수병으로 하면 500ml 한 병짜리가 이제 답변을 하나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많은 정보 처리를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가 아니라 친환경을 통해서 이 전기를 조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LNG 가스터빈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당장 악재에 대해서는 악재를 이제 좀 받아들이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 감리 절차가 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풍력 터빈과 SMR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대략 한 14,850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 정도가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바닥 가격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 드리겠는데요. 이 12,5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입니다. 저점은 12,450원인데 이제 12,500원으로 지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철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10,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원과 9,900원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보통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절가를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4,600원입니다. 14,600원은 12,5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고 시세가 분출했을 경우에 지금의 지지선이죠. 지금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 부근인 이제 14,600원으로 목표가 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해 10월 저점 부근인 12,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14,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AI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 처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가격 부근이 이제 매물대가 원래 오늘 시초가 부근이거든요. 시초가 부근이 매물대가 좀 두터운 가격대였습니다. 매물대가 두텁다는 것은 이 가격이 이제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물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의 모멘텀도 중요할 것이고 또 시장의 분위기, 그 업종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인데 오늘은 돌파를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이 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지만은 비디오 IP와 관련된 이 설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보통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 처리와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리가 필요한 자율주행 테마에도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메타버스에도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AI와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도 시장에서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발달된다는 것은 처리해야 되는 이제 영상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영상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크게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 우선 이 종목이 당장 좋으냐 나쁘냐만 놓고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테마들이죠. 자율주행, AI, 메타버스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테마들의 같이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겠지만 이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대에 도달하면서 가격 진입 구간에 진입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3,300원 정도고요. 지금
조정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21선 부근까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JRC 드리는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가 32,200원인데요. 바로 121선을 이제 지지를 받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불과 지난달 중순이었죠. 9월 말 정도에 이미 이제 121선을 터치하고 이제 재반등이 나오는 차트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 손절가는 29,400원으로 잡았습니다. 29,4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바닥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라는 거는 뭐 상승을 할 때 레벨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이전에 6월 달에 레벨업 했을 때 행보했던 구간의 가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지지선이 될 거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이제 36,700원입니다. 이 36,700원이라는 가격은 이동평균선 61선, 21선이 모여있는 가격대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있었던 가격대 안에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121선에서 반등해서 한 61선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칩스 미디어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121선에 해당하는 32,200원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6월 바닥 가격이었던 29,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과 21선이 모여있는 3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화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우리 자동차 부품줄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달에 약 22,0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한 반토막 현재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상승 모멘텀 부재가 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조금 더 하향한 변화가 되는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샤시와 같은 이제 차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가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파업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주요 고객사죠. 현대기아차의 이제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유리한데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내용만 좀 본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9월까지 했을 때요. 9년 만에 판매 목표, 올 한 해 이제 판매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9년 만에 목표치를 달성할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현재 가격은 11,160원입니다. 신규로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한다라고 하면 9,000원 드릴 텐데요. 이 9,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매물대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매물대가 가장 긴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총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00원으로 신규 진입 매수가 드렸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 7,200원 드리겠습니다. 이 7,2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두터운 매물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7,2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0원이라는 가격은 다소간에 보면 조금 낮은 가격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에서 상승하는데 상승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짧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다음 저항선이 되겠죠. 그 다음 저항선인 1,700원을 목표가로 정했습니다.